대표 용PD, 우리는 창소! 자, 오늘은 어떤 기업이 출연하셨나요? 오늘은 제가 조금 나왔으면 좋겠는 그런 직종의 관광 관련해서 주식회사 있다 오지, 오지가 있다 이 말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네네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있다 오지가 회사 이름인데 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있다 오지는 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도시와 시골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고 오지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여기 오지에라는 그런 얘기. 우리가 사람을 연결시키면서 오지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오지는 5가지 손가락이거든요. 손가락과 손가락을 만나면 서로서로 연결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따오지 대표 변태만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재밌죠? 변태만. 그래서 예전에 제 할아버지가 이 돈 버는 이름이라고 지어주셨거든요. 근데 고등학교까지는 상당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 이름이. 그러다가 나중에 사회에 나서 보니까 남들은 자기 이름을 각인시키려고 명함을 수십 장씩 뿌리는데 저는 명함만 보이만 주고 빼들어 가더라도 그분이 저를 아세요. 그렇죠. 잊을 수가 없죠. 네. 이름은 진짜 저도 확 각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10년 지나도 아실 겁니다. 네. 네, 대표님, 그리고 있다 오지가 경남 사천에 있다. 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오늘 또 촬영하러 오다 보니까 여기 경남 관광기업 지원센터 여기가 지금 현재 창원 문성대학교 안에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업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지 좀 궁금해요. 저희가 그 여행을 경남으로 오게 하는 게 목표이고요. 네. 사천은 뭐냐 하면 저희 지역에 사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이따오지를 만들 때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왜 우리가 관광하고 관련 없는 일을 하면서 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을까? 사천은 1년에 한 20만에 30만씩 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모여서 한번 의논을 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이 이제 지역 문제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사천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경남도 전체의 모든 지역이 같은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 하지만 피해는 그대로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저희들은 그 어두운 면을 봤었어요. 피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우리도 같이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그럼 사천에다 이걸 둘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법인을 만들어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한번 전 경남 전체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누가 맡을래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럼 너희들이 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맡고 이때까지 이제 끌고 왔던 거였죠. 그러면 협력을 그 지역에 있는 마을 기업 이런 데랑 협력을 하시는 건가요? 경상남도 체험 휴양마을 협의회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단법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이제 체험 휴양마를 통해서 숙박과 체험과 농산물 판매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마을 주민들이 제공을 하고 네. 수익을 얻고 네. 이런 구조라는 거죠. 네. 그런데 기존의 구조에는 이게 온라인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우편으로 판다든지 억지로 판다든지 근데 이 MZ세대로 바뀌면서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제는 모바일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그 시스템에 적응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시스템에 들어가려면 결국은 그냥 플랫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하지만은 그 구조에서 그 지역에서 어떤 많은 수익을 플랫폼에 줄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 그동안에 참 길이 막혀 있던 거죠. 가고는 싶은데 갈 수는 없고 지역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고 싶은데 그걸 총괄할 사람은 없고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해결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같이 접목이 됐고요. 그래서 그 취지를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난 뒤에 저희가 첨단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험 휴양마을 130개의 예약 결제, 그 다음 체험 이미 알려진 곳들은 진행 다 됐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받아볼 때 우리는 지역을 알고 있는데 다른 분이 모르는 분들을 잘 발굴하고 개발하고 안내만 해줘도 이미 시스템 다 구축돼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다 있고 그 지역에서 만들었던 컨텐츠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소개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는 뭘 바라보냐면 만드신 좋은 여행 코스라든지 여행 상품들이 홍보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사상량이 너무 많아요. 관광 상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도와드리는 개념이죠. 있다 오지 협동조합은 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거기서는 현재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오시거든요. 체험 휴양마을에 계신 분이 전부 커버를 할 수 없고 관리를 해드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 이쪽에서는 현장에서 문제가 생긴 것들을 처리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안내도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들 원래 목적이 체험 휴양마을을 오셨지만 이분들이 체험이 끝나고 난 뒤에 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분들을 모시고 사천 지역에 또 안내도 해드리고 관광 상품도 소개해드리고 이제 이런 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사 같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사 같은 거고 있다 오지는 플랫폼만 운영하고 네.
그전에는 그걸 뭐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재미있는 기술도 많이 있었고 주로 외국에서 좀 많이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가장 우리가 사드가 했을 때 어찌 보면 사드의 가장 그 피해자예요. 저희가 중국 쪽을 해가지고 중국 그 미스어스라고 세계 3대 미인대가 있습니다. 네. 미스어스 중에서 미스 차이나가 제일 커요. 1년에 회비를 50억 정도 내거든요. 국내 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여행하신 분들이 계신 분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 한국으로 손님을 모시면 좋지 않겠냐라는 개념을 잡았죠. 그래서 저희가 미스어스 측하고 접촉을 하고 그 중국의 미스어스 대표들과 만나가지고 그럼 미인대회를 한국에서 한번 개최하면 어떻겠나? 중국 미인대회를 네, 중국 미인대회를 예선전을 한국에서 하고 그다음 이것을 불원화시켜서 우리 메이크업도 시키고 그다음 한국에서 한 달 동안 촬영을 하면서 중국에서 예선전.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푸티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이제 그 투표하듯이 한국 활동을 보면서 좋다 이 친구 좋다. 그럼 우리 상품으로 좀 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메이크업 한국식 메이크업 다 시켜드리고 그리고 되돌아가서 중국의 본선대에 나가게. 이게 본선 전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모 방송국하고 협약해서 이거 준비까지 다 시켜놨거든요. 계약만 남았었는데 사드가 터지네. 그게 딱 그때입니까? 예. 이거 아이템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사드가 너무 네. 그래서 저는 1년이 끝날 줄 알고 기다렸죠. 그래서 산 망했어요. 저희는 이제 필리핀에서 의학원을 운영했었어요. 아마 필리핀에서 랭킹 한 3, 1, 2, 3 안에 들어갈 거예요. 제가 그 무일프로 들어가가지고 빌딩을 지었거든요. 의학원이요, 의학원. 왜냐하면 의학원이 제일 좋은 게 성금이거든요. 네. 선을 미리 받아서 갔는데 우리가 1년 한 달 매출이 그 3억에 4억 정도 올라와. 근데 그걸 다 하고 났는데 건물을 14층 빌딩을 짓고 나니까 나중에 한국의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된 거예요. 향후에 10년 후에는 학생이 반토막 나더라. 그건 맞죠. 네, 그 당시 10년 전에 봤거든요. 네. 반토막 나면 학원을 반을 줄일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사람을 또 데리고 와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건 아니다. 라고 이제 겁을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분을 다 정리하고 저는 나왔죠. 빠르게 정리하셨네요. 네, 그때 안 정리했으면 우리 코로나 때 망했죠. 아마 여러분들 보기 전에 저는 아마 숨어서 술 마시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즐기는 게 좋다는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때는 즐겁지 않았었거든요. 한 번씩 이제 한국 나와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집 사촌이니까 딸이 저를 몰라요. 가면 놀래가지고 그때 딸이 그냥 그때 기러기로 혼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사무실 또 서울에 있었거든요. 가족들하고 떨어져가지고. 네네, 서울에 있었고 이러니까 서울에 오피스에 있고 자고 그다음 주말에 한번 내려오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한 달에 한 번 내려오기도 하다 보니까 딸이 아빠다 이랬는데 하면서 엄마 뒤로 가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인생은 이게 아닌데. 사실 창업을 하면은 다 그런 꿈 많이 꾸잖아요. 네. 일확천금을 내가 한 번에 저도 얘기하지만 스타트하면서 우리 멤버들랑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이거 할 때 고생하는데 이게 나중에 일확천금을 누리는데 꿈도 꾸지 말라고. 왜냐하면 시스템 구축 때문에 나중에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거 노려갔다가 사람이 짐승으로 변한다고. 왜냐하면 우리 첫째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수익들을 지역에 우리가 고민했던 그분들한테 환원시키는 게 목표였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져온다면 정확하게 사업 목적을 가져온 거 맞는데 그건 착복 아니냐. 하지만 이게 시스템 구축대가 지역 스스로 돌기 시작하면 나중에 수익은 들어온다. 그때가 대박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웬만하면 돈을 보지 말고 같이 즐겁게 여행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체험도 시켜주고 그 즐거운 피드백을 받는 게 참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었었습니다. 돈보다는 가치를 그쵸. 따라라. 네. 그러다 보면 돈은 알아서 따라올 것이다. 가치는 너무 거창하고요. 재미, 즐거움, 상대방이 즐거우면 나도 즐겁고 우리 손님이 즐거우면 나도 즐겁고 그런 심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돈에 이제 좀 관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기본이죠. 그리고 그 정도의 기본 마인드는 베이스를 깔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업에는 욕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깔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욕심 부리라는 얘기 뭐냐면 100억, 펀딩해서 100억 받았다. 이게 행복할까요? 내 생각에는 2, 3년 지나면요, 그분이 쫄딱 망합니다. 인생도 망가지고, 가족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거든요. 만약에 100억이 생겼으면 최소한 절반 정도는 사회에 가야 된다고 기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분이 돈을 벌면서도 어떤 느낌이 가냐면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인데 내가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을 많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에서 가장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 플랫폼을 구축한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해주기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매망하고 이걸 다 만들어 볼 테니 어떤 아이템이 들고 와서 얹어서 파세요. 라는 느낌 주고 있거든요. 기존에 팔로가 없어 고민했던 많은 분들이 우리가 플랫폼을 구축시켜놓고 이 안에 유저가 들어온 상태에서 어떤 제품이든지 올려주세요. 그러면 순식간에 판매는 다 되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판매되면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자기 가치를 찾아갔으면 좋겠다. 좋은 컨텐츠 만들었으면 좋겠고 좋은 활동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팀원들 소개를 한번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네.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박세일 대표 공동 대표이거든요. 이 대표님도 가면 사천에 계시던 네, 사천에 있고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디 처음 휴학만에 들어가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팀을 만들게 됐습니까? 저도 궁금한 게 궁금하죠. 27세와 52세 27세 있고 옆에 또 사회이사분들은 네. 네. 하나투어 대리점 27년 운영을 돼 있거든요. 네네. 멤버 구성이 참 재밌어요. 네네네. 이게 박세일 대표는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사천 사회식 네트워크 대표였었어요. 네네. 그런데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외롭거든요. 집에 가기도 애매모호해서 저녁에 8시에 밥을 혼자 먹게 된 거예요. 국밥집에서. 가격을 내려고 하니까 누군가가 내 돈을 지불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요? 3일 정도 지나니까는 알게 됐어요. 그 청전이 돈을 냈더라고요. 그분이요 박세일 대표입니다. 예, 그때 이제 저를 보면서 네트워크 대표인데 자기도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대표니까 밥은 내가 사야 되지 않겠니? 라고 생각해서 돈 내고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뭘 사람을 보냐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위치, 어떤 입장, 어떤 그 자격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한테 뭔가 베풀어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기분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했죠.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하니까 어떻게 같이 해볼 생각 없어? 라고 했죠. 이 친구 보고 얘기했죠. 너는 6천짜리 국밥 사주고 넌 대박 친 거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업무 문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박세일 대표는 처음 휴양마을에 어떤 관련된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대박이었던 게 뭐냐면 박세일 청년 대표가 그러니까 체험 휴양마을 어떻습니까? 괜찮은데 좋겠다 했는데 자기가 그걸 계약서를 들고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독점 계약서를 딴 게 우리 박세일 대표예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네네네. 우리는 충격이었죠. 지금 하나투어 대리점 27년 한 사회이사 박욱현 이분도 계시는데 박세일 대표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하나투어 대리점 맞네. 27세인데 그렇네요. 27년에 와. 27세고 27년 동안 보면서 한 번도 입에서 욕을 한 적이 없는 그분이 한 역할은 뭐냐면 이 플랫폼에 가장 네거티브하게 이 플랫폼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손님이 싫어요. 이거는 안 돼. 라고 하면 우리 바로 고쳐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해주면 이게 잘지 모르고 그냥 만들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네거티브하게 해주면서 우리가 피드백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거의 고문 같은 역할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금 관리를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 채무를 전담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 이따오지가 언제부터 딱 스타트하는 겁니까? 플랫폼은 도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인데 6월 안에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실체를 볼 수 있긴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큰 거 2장이나 들어간 플랫폼이 드디어 이제 6월에 출시를 한다고 하시니까 아직은 업로드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체험이 그렇게 많이 업로드 안 돼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시키는 중이거든요. 이런 개념입니다. 내 주변에 체험이 어디 있을까? 우리 자녀 때문에 주말마다 다니기가 고민스러운데 아빠들 그러면 찾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앱을 꺼내서 내 주변의 체험부터 찾아보면 돼요. 야놀자의 휴양 마을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쉽네요. 아주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창업을 하고 나서 좋고 안 좋은 거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신다면 먼저 제 자신 개인적으로도 행복해요. 행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고요. 단점이 하나 있을 때는 사실 스타트 모든 분이 똑같을 것 같아요. 아직 사업성이 확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주변에 보는 시선 자체가 뭐 너희들 그런 일 하고 있지 않겠어? 뭐 망할 것 같은데 스타트하면 97% 망한다면서 3%도 많은 확률이라는데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어떤 시선이냐면 안 될 거야 라는 시선이 제일 힘들었었어요. 자 그러면은 주식회사 이따오지의 최종 비전은 어떻게 됐나요? 전 세계 분들을 저희 경남에 모시고 싶어요. 그리고 기대에 다들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 10명 중에 5명은 우리 손님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 질문은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서울이 아닌 경남에서 창업을 선택한 이유가 저희 창업문 약간 이 프로그램의 취지이기 때문에 네. 꼭 대표님들한테 여쭤봤었는데 대표님한테는 뭐 이미 다 설명이 네, 됐기 이미 다 때문에 얘기를 뭐 하셔가지고. 하나 말을 딱 줄여서 한다면 네. 기회는 지역이 더 커요. 네. 왜 서울을 갈까? 한 번씩 업무를 가지거든요. 그 많은 경쟁을 뚫고 한다?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역발상을 가지면 이게 기회가 더 많은 곳이 여기거든요. 우리 저 박세일 대표님이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어쨌든 27세 청년 아닙니까? 네. 여기서 성공해가지고 또 그 하나의 또 롤 모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대표님 마지막으로 창업원 보시는 분들 뭐 창업하려면은 뭐 이런 것 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다. 딱 두 가지가 떠오르네요. 절대 스타트업 하시면서 책상에 앉아서 사업 구성하지 마세요. 그거는 100% 망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지치지 말라. 사업은 자기의 평생을 걸고 할 사업이에요. 아이템이 정말 좋은 거라면 이게 기본적으로 갈 수 있다. 몇 년을 갈 수 있다. 장기 플랜을 잡으면서 하나씩 준비하면서 자기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하면서 1년의 승부다 생각하면 절대 불가능하고요. 최소 3년 그리고 최대 5년까지 갈 수 있다 계산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네. 경험을 쌓고 그렇죠. 플랜 B를 준비하라.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이거 너무 재밌네요. 추천할 만하죠? 추천합니다. 추천. 좋습니다. 네. 주변에 좀 많이 추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권 대표, 이따 오지. 용 PD, 우리는 창원! 창원본 팟캐스트, 창원본 팟캐스트, 창원본